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영상의 주제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보는데 좀 아쉽다. 이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종목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저평가 종목 세 가지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잊지 말고 해주셔야 되는 거 있죠? 구독과 좋아요. 제가 진짜 많은 거 안 바라잖아요. 자, 구독이랑 이 좋아요 하나씩은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세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는 LS 전선 아시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선 업체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대한전선이 많이 올라가는데, 얘는 조금 힘을 못 쓴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쉽다라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대한전선 가는 거 보고 사셨던 분들이라면 좀 아쉽겠죠. 근데, 아직 안 사셨다? 지금 위치는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최근에 중국의 공장이 올스탑되면서 이 원자재 중에 하나인 구리의 사용량이 팍 줄었습니다. 하니까 가격도 팍 줄었죠. 그러다 보니 전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판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이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상하이 쪽에서 이 공장이 풀로 다시 가동되기 시작을 했죠. 구리 사용량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전에 눌렸던 게 터지는 만큼 사용량이 폭주를 해가지고 가격을 고점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구리의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판가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판가에 맞춰서 영업이익률은 고정이 될 테니 그에 맞는 영업이익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요걸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LS 전선 아시아의 본거지가 어딥니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물론 다른 지역으로도 수출을 하지만 베트남의 힘을 굉장히 많이 실은 그런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봉쇄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공장들의 엑소더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어디로 많이 가고 있냐? 베트남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베트남 쪽의 성장이 점점 증가를 한다면 베트남의 인프라 투자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전기든 통신이든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선, 통신선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는 당연히 전선 아시아의 매출로 잡힐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미발 이 통신선 매출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유럽 쪽의 친환경 에너지발 이 전선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이거 너무 지금 삼박자가 완벽한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PR을 예상으로 기준을 봤을 때 10 초반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위치는 앞으로 성장할 걸 생각을 한다면 현재 위치보다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다면 이렇게 근거 있게 LS 전선 아시아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요거는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수급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나쁘진 않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주는 모습 보여진다면 단기적인 반등 기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볼 텐데 그냥 여기 좋아요. 61선 위에 있다면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고 짧은 시간 내에 240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뚫었을 때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그냥 매집이 딱딱 이렇게 되고 있는 자리라 일단은 한 8,400원? 8,400원까지 우선적으로 한번 찍어줄 수 있고 여기를 뚫게 된다면 여기 9,300원까지 다음번 상승을 기대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도 보면은 매물대까지 올라갔다가 퉁 하고 떨어지잖아요. 이게 여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LS 전선 아시아는 근거 있게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J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J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쪽이죠. 얘가 어떤 장비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 중에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되는 버닌, 소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얘가 글로벌 1등입니다. 한국 1등이 아니라 글로벌. 그러니까 이 메모리 D램 같은 경우에는 꽉 잡고 있는 과점 플레이어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잖아요. 그 업체들의 거의 과점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요 JT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자 사이클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이 먼저 움직이면요. 하이닉스가 이걸 따라서 투자를 하고 맞춰서 마이크론을 투자해가지고 이 사이클이 공급 사이클이 보통 3년 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JT 같은 경우에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의 양은 한계가 있을 테니까 요거 삼성 공급하면은 끝남 하이닉스 공급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공급하는 이 순서대로 가는 거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동안 한 3년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 삼성부터 시작되는 요 대규모 투자에 발맞춰 가지고 이 공급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거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렇게 파이가 크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요거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때론 먹거리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장비가 뭐 두 가지 더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초기에 조금 장비 수주가 있었던 걸 제외한다면 지금 너무 잠잠하기 때문에 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현재 여기서 그렇게까지 큰 흐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JT의 노력은 계속이 될 것이고 여기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프리미엄을 낄 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현재 위치는 PER 7 언더로 매우 저평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 위치가 싼데 이러한 것들로 인한 뭐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급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간은 3년 동안은 공급을 할 텐데 아마 이 기대감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미래 가치까지 생각을 하면은 딱 지금 여기서 2년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2년 정도 가져가면은 요런 거 한 번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8,000원 잡고 만 원이라고 한다고 해도 20%는 훌쩍 넘네요. 자, 이런 거 여기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수급도 최근에 사모펀드가 괜히 사는 게 아니다. 투신이 괜히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괜히 사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차트로 놓고 보았을 때 어딨냐 이렇게 쌍바닥 이후에 이 61선 위에 있다. 그러면 일단 이 241선 뚫어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9,500원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9,500원을 못 뚫는다? 라고 한다면 조금 길어지는 건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 그럼 매물대가 여기 되게 두터운 자리거든요. 그러면 아마 요 수렴이랑 엮여가지고 여기부터 발산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만큼, 장기적으로는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 요 JT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CJ 대한통운을 가지고 왔는데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이 택배 쪽에 아무래도 거의 전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무거운 종목이 아니냐,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 택배 사업부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횡보를 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택배 사업부의 회복이 매출의 반등으로 연동을 할 수 있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22년 판가 인상에 대한 계획을 한번 살펴보자면 100원 정도, 그러니까 박스당 100원 정도 올린다라고 했는데 아직 60원밖에 인상을 안 했거든요. 근데 60원만 인상을 하더라도 여기서 수익률 개선은 확실히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40원 더 인상이 된다? 그러면 아마 계단식의 추가적인 가격 회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택배 쪽 좋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인도, 베트남 여기에서의 성장세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현재 위치를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봐도 되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 이 가격에 대한 위치를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벌고 있는 그 자산 대비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현재 위치는요. 어떤 위치냐면 자, 2012년 여기 있죠. 여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올해 예상으로 한 0.6에서 0.8 수준인데 2012년에 되게 잘 됐을 때 있잖아요. 여기 제일 저점이 0.6 수준이었고 이게 반등 왔다 갔다 하면서 0.8에서 0.6 사이에서 이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0.6은 아니고 0.7에서 0.8 수준이긴 한데 아무튼 과거를 봤을 때 이렇게 올라왔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는 매우 가격적으로 할인이 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 없이 여기서 이 적금보다 많이 먹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멤버십에서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 멤버십 말고도 그냥 한번 이렇게 안내를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멤버십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좀 힘 실어갖고 안내드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 궁금하다, 구경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LS 전선아시아, JT,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큰 가격 부담 없이 시장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자리들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 영상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미워할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돼요. 근데 이거 만약에 CJ 대한통운이나 JT, LS 전선 아시아 같은 걸로 한 20%씩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0만 원만 해도 20만 원입니다. 치킨 가격 하나보다는 훨씬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같이 우리 공부하면서 좋은 결과만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역시도 꾸준하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한번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채널 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